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훔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훔은 호펜하임에게 5골을 퍼부으면서 5대2로 이기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한 박스 안쪽으로 공을 우겨넣는 방식이 제대로 통했고 세트피스에서도 한 골이 나오면서 꽤 무난하게 경기가 이어졌던 편이었습니다. 일단 롱볼로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패스 5번 중 1번은 롱볼일 정도로 극단적인 롱볼 역습 성향을 보이는 편이죠.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웨넨글라트바흐 등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 멀티 득점에 성공하면서 상성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 올 시즌 46실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슈팅 억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유형입니다. 때문에 이기는 경기에서도 실점으로 인해 난타전 양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고 강세라는 홈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프라이부르크를 5대1로 대파했습니다. 3위까지 순위를 상승시키면서 챔스권에 진입했습니다. 퇴장자가 초반에 나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까다로운 전력의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라인을 급격하게 올리고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 이로 인해 17분 만에 상대 수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오게 하는 성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좌우 전환과 변칙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내려앉은 상대를 쉽게 공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극단적일 정도로 높은 라인 때문에 보훔에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당장 올 시즌 리그에서의 첫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3대4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고 친선 경기에서 붙은 두 경기를 빼더라도 최근 3경기 전적은 1승 1무 1패로 백중세죠. 보훔이 전반적으로 홈에서 득점력이 올라오면서 난타전 양상을 잘 만든다는 점도 부담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우세해 보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두 줄 수비 파회에 성공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록 조기에 상대에서 한 명의 퇴장자가 나왔다고는 하나 올 시즌 팬백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보훔의 수비 상황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보훔도 도르트문트같이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롱볼로 난타전 양상을 자주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리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팰리스와 경기를 하게 되면 꼭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기기는 했지만 카세미로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에릭센도 시즌아웃 급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맥토미니도 부상 중이라 3선의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단 프레드와 자비처가 3선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프레드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대단한 폼을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카세미로 같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닌데다 자비처 역시 마찬가지. 테나흐 감독은 린델레프를 6번 롤로 기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죠. 린델레프를 6번 자리에 쓰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맨유 수비의 단단함은 꽤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꽤 힘든 상황이었지만 리산드로를 주축으로 팰리스의 파상 공세를 거의 모두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방출 1순위로 찍혔던 완비사카도 공격에서는 산초와 잘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즈는 더비 매치를 앞두고 맨유 3선의 초비상이 걸리면서 리즈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만 리즈의 상황도 최근 썩 녹록치는 않은 상태. 맨유와의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노팅엄을 상대로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호드리구가 부상 중인 공격진은 나바스의 선방 등에 걸리면서 한 골도 생산하지 못했고 기대 득점 상황도 0대로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맨유 3선을 압박으로 어느 정도 고생시켜볼 수는 있겠지만 견고한 맨유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지난 경기 공격진의 활약이 매우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리즈의 경우 최근 버티는 힘은 어느 정도 생기기는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위기 상황은 겪지 않았고
최근 3경기에서 이 실점으로 어느 정도 실점 억제는 되는 모습. 17라운드에서 맨시티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 밀집 수비를 들고 나왔는데 그때와 비슷한 전술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고 당시 라인을 높게 올린 채 선수 간의 간격을 좁혔고 공격진은 빌드업의 핵인 중원 자원을 압박하는 식 메뉴의 3선 상황이 썩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라 메뉴를 꽤 당황시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수비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등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메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리즈가 메뉴의 3선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메뉴를 압박 그물 사이로 가둘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리즈의 올 시즌 소비가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버티는 힘이 생기기는 했지만 중앙 밀집 수비를 하는 경우에도 수비가 무너지는 양상이 자주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프레드가 훌륭한 활약을 하는 등 메뉴 3선에 생각보다 큰 공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 대 P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니스에게 1대3으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해 주었고 본인들이 경기 양상은 주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기는 하나 파리 생제르맹과의 승점 차이가 8점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 상당히 아쉬울 것. 기본적으로 압박과 소유를 중시하는 팀.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 난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찬스를 허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팀의 중심이 전방으로 쏠려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경합에서 밀리는 경우 지난 경기보다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스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는 팀이라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죠. 일단 파리 생제르맹도 본인들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팀이라는 점은 낙제입니다. 애초에 갈티에 감독이 지난 시즌 직전 경기의 상대였던 니스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현재 니스의 팀 컬러를 어느 정도 이식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최근 중원 조합과 전반적인 활약상에 아쉬운 것은 있어도 중앙 힘싸움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앞설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었고 선제골까지 허용했음에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없음에도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을 듯. 아무래도 왼쪽에서는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이탈한 영향이 꽤 크게 느껴졌죠. 비티냐의 영향력이 꽤 실망스러웠고 득점에 능한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멘데스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폼이 완전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메시와 하키미가 배치된 오른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양쪽의 균형이 맞기 전까지는 경기력과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갈티에 감독은 풀백들에게도 적극적인 공격을 주문하기 때문에 풀백들이 과부하가 상당히 심한 상태, 특히 월드컵 이후에도 소위 갈리고 있는 하키미가 지난 경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모습이 역력했던 모습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뎁스 충원을 하지 않았고 부상자들의 연속된 발생으로 이내 남은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가 관건인 상황, 특히 수비에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하기는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측면의 활발함은 살아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갈티에 감독이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이라 마르세유가 고전했던 니스전처럼 꾸준히 라인 싸움에 들어가면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체력과 얇은 뎁스로 인한 경기력 저하는 감안해야 할 것.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